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뜁니다. 우리는 주민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MC 안현진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이슈는 바로 선거 연령 하향입니다. 작년 말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민마이크에서는 청소년과 전문가를 직접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의 첫 선거를 앞두신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18세로 처음 선거를 하게 된 홍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각 대학에 입학한 20학번 만 18세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첫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살 김성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교육과 시민사회 분야에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교육학부모 동북부지회 신은옥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은옥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학부모이면서 시민단체 활동가입니다. 참교육학부모에는 줄여서 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정교조 이런 단체들과 함께 교육정책을 변화를 요구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역에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대안교육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핫한 이슈인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작년 말에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는데 이 뉴스를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선거 연령에 관련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런 토론 주제가 실제로 이뤄져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됐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또 다른 답변을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네, 성민 씨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그 성인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전유물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만 18세니까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하는 투표다 보니까 또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또 고3 때 하는 투표다 보니까 신기할 수 있는데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말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일상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요구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9월에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 연대를 만들고 2018년 4월에는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서 삭발투쟁도 하고 국회 앞에서 43일 동안 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43일 동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쉽게 선거법이 개정되지 못했지만 2019년 12월 달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실현되게 되었죠. 세계 253개의 나라 중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OECD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였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 그리고 뭔가에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 그리고 예전에 그 국정농단 촛불 집회 때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인식이 우리 일반 성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죠. 네네. 네, 민주주의 사회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이 참정권이 우리 청소년에게 부여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는 정치인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진 만큼 아마 정당들과 정치인들도 우리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또
대접받는 것들이 또 대우받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찍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나 아니면 또 이런 지나가면서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 분들부터. 성민 씨. 지나가다가 이제 큰 건물에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님의 뭐 이력이나 정보를 적어서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국회의원이시구나는 알 수 있었는데 그 외에 따로 뭔가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질문에 또 다른 의견이나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어떤 후보를 뽑을지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누가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상황을 어떤 후보자가 더 깊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유권자들. 네, 성민 씨. 저는 일단 청소년이나 청년의 그 생활에 관심이 있는 후보님이면은 좀 관심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더욱더 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청년이나 청소년의 생활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좀 더 호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민경 씨는 혹시 이거는 좀 궁금한 건데 어떤 후보를 뽑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사실 잘 모를만도 하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 대한 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청소년들 같은 국민이니까 당연히 국회의원 후보들에 관련된 공약이 또 있어야겠죠? 그럼 대표님, 우리가 선거를 통해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또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선거로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당만 보거나 기호만 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은 찍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세운 정책이 정말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이제 만 18세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모의투표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선관위에서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금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참정권, 확보된 참정권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유권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네. 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후보자의 배경이나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정당이나 기호만 보고 선택한다면 많이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니까 잘 찾아보고 잘 살펴보고 투표해야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거 정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선거나 투표에 대한 정보는 좀 어디서 얻으시는지 우리 청소년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보통 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카카오톡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있는데요. 이제 네네. 부모님한테 선거 관련한 정보를 많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뭐 다르게 정보를 또 얻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예. 아주 기다렸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선거 정보를 부모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얻는 편인데, 부모님께서도 그런 거 관심이 많으셔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냈는지 이런 거를 같이 모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저도 근데 친구들이랑 SNS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많은데 부모님이랑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SNS 정보가 많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선거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붙는 벽보예요. 선거 때 되면 후보들을 소개하는 벽보들이 이제 거리에 붙거든요. 그쵸. 그것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어떤 후보들이 어떠한 지향과 가치,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거 전에 아마 후보별로
홍보물, 선거 공보물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뭐 SNS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거 정책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되는 것들은 요즘에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실 여부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토론을 하거나 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들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옳은 판단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선거 때 우리가 어떤 후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약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이런 정당에 대한 거나 선거에 관련된 거나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제도 그리고 교육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좀 녹여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시는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주민마이크는 올해 처음 투표하신 분들과 전문가를 모셔놓고 선거 연령 하향과 또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부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투표를 해서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면은 주민 마이크를 외칠 건데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도 발로 뜁니다. 자, 저기 보고 해주세요. 우리는 주민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